여러분의 강아지는 잘 때 여러분과 몸을 부대끼고 함께 자나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연구 결과들과 논문을 토대로 강아지와 함께 자도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아지와 같이 자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이 자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강아지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면에 좀 더 예민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렘수면이라는 수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꿈을 꾸고 뇌는 활발히 움직이지만 몸은 축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깊게 잠들어 있지만 정신은 얕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은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쉽게 깨어나고 놀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강아지가 옆에서 자다가 깬다면 보호자를 물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수면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공간을 자기 영역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보호자랑 함께 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공간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침대 자체에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소유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보호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오거나 침대에 올라오면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체가 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분리수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반려동물과 함께 잤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 결과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수면의 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유명 대학의 수면 분야 최근 연구들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잤을 때 수면의 질이 더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단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강아지랑 같이 자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파 검사나 강아지를 안고 잤을 때를 분석해보면 결국 수면의 질이 평균 15% 더 높아진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니까 다시 말해서 함께 자면 수면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같이 끌어안고 자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안정면에서 더욱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큰 것이죠. 이어서 장점들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 우울증 감소 및 악몽 감소. 해당 연구는 40명의 반려견 주인을 대상으로 실제 집에서 반려견과 함께 잠을 잘 때의 데이터를 일주일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가 수면 중 불안감을 줄여주며 악몽을 꾸는 것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감소. 반려동물과의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신뢰감 증가. 함께 자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신뢰감을 증진시킵니다. 대부분 강아지의 문제 행동은 보호자와의 신뢰감이 낮아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강아지와 함께 자면 보호자와의 신뢰감과 유대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 시에도 더욱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아지들은 야생에서 무리를 지어 함께 자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인 여러분과 함께 자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무리하게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특히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간혹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심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이 같이 자면서 나타나는 건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자면서 발생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일단 강아지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요소의 본질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사람도 불안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있듯이 강아지들도 유전적 요인과 성향별로 이런 불안의 민감도가 다릅니다. 때문에 이런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물이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약물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자세히 상담한 후에 처방받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노력은 교육입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자리교육인데요. 어린 애기들 보면 인형을 참 좋아하잖아요. 불안할 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애착 인형 같은 거 꼭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애기들이 이런 애착 인형에 불안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엄마를 대신해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형이 엄마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엄마만큼이나 소중하고 아끼는 인형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인형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강아지에게도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분리불안에는 장난감보다도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 매트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마치 아이가 인형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듯이 강아지도 자신만의 애착 공간이 있다면 집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석 위에서 기다리거나 싫어하는 자극을 참게 하는 훈련을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방석을 활용한 자리 교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애기들도 보면 어때요? 그냥 인형이면 다 좋아하나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인형인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1순위 인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집에 보면 편해 보여서 사줬던 하우스랑 방석이 3-4개씩 굴러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방석들 중에는 느낌이 별로여서,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 여러 이유로 강아지가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혹은 실제로 오래 사용하면서 세탁도 안 하고 진드기나 오염으로 인해 피부 알러지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소재의 방석이라 강아지가 싫어하는데 보호자가 몰라주는 경우도 있죠. 저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방석을 몇 번이나 버렸는지 정말 헛돈을 많이 날렸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쿠션은 바비가 정말 좋아해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알러지 프리 원단이라 위생면에서 걱정이 없어요. 또 커버와 속에 있는 솜까지 모두 분리 세탁이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서 오염된 부분은 쉽게 닦아낼 수 있고, 다른 쿠션과 다르게 털이 잘 박히지 않아서 청소도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게 한쪽 면은 시원한 쿨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하다가 여름에는 뒤집어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품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만큼 다른 제품보다 내구성이 강한 편이고 변형에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점만 말했는데 절대 광고,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분리불안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애착 방석도 더 자세히 리뷰해 보려고 해요.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잤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보호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같이 자는 것이 좋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가 수면장애를 앓거나 민감한 경우 외에도 보호자가 민감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저와 바비는 둘 다 잘 때 별로 뒤척이지도 않고 서로 피해주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입니다. 하지만 바비 형 같은 경우는 잘 때 하루 종일 굴러다녀서 저와 바비가 둘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바비도 바비 형 근처에서는 잘 안 자려고 하거나 베개 위에서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가끔씩 바비 형을 분리수면 시켜버립니다. 또 앞의 예시처럼 반드시 분리수면을 시켜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딱 분리시켜서 잘 수밖에 없어요. 처음 며칠간은 강아지가 방문을 긁고 하루 종일 낑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리수면이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해 주시고 떨어져 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앞서 언급한 분리불안 문제와 결이 같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반려견의 신뢰관계입니다. 같이 잠을 자는 것 이전에 서로의 신뢰감과 유대감이 확보되어 있어야 앞에서 말한 장점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훌륭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을 눌러주셔야 해요. 제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여러분과 같이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큰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반려동물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최근 한 달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는데요. 이 기세라면 1만 명까지도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아주 좋은 내용만 싹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